여러분, 혹시 아침에 거울을 보시다가 얼굴에 거뭇거뭇한 점들이 또 늘어난 것을 발견하고 속상하셨던 적 없으신가요? 손등에 자꾸만 짙어지는 갈색 반점들 때문에 남들 앞에 손 내밀기가 망설여지신 적은요? 네, 그런 경험 분명 있으실 겁니다. 정말 속상하고 신경 쓰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0년간 피부과 의사로서 오직 피부 건강만을 연구해온 박진수입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피부 고민을 함께 나누고 치료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약속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단 몇 분의 시간만 투자하시면 흔히 저승꽃이라고 불리며 우리를 속상하게 만드는 그 검버섯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매일 거울 앞에서 검버섯 때문에 한숨 쉬시는 그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정말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검버섯을 없애보려고 얼마나 애쓰셨을지 저는 감히 짐작합니다. 약국에서 좋다는 미백 크림도 사서 발라보시고 백화점에서 아주 비싼 화장품도 큰맘 먹고 써보셨을 테고 심지어는 집에서 레몬즙이나 식초 같은 민간요법까지 동원해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큰 효과를 보지 못하셨죠? 괜히 돈만 쓰고 시간만 낭비한 것 같아 더 속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딱 30분만, 아니 잠시만이라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제 환자 중 한 분인 이혜숙 어머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까요? 이분은 20년 넘게 얼굴 전체에 퍼진 검버섯 때문에 외출도 꺼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고 3개월 만에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져서 이제는 동창회에도 자신있게 나가신다고 합니다. 병원 한번 오시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해내신 결과입니다. 잠깐,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저희 지혜의 샘빛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먼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 중에는 제가 병원 진료실에서는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50년 경험이 녹아있는 진짜 백이 비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검버섯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 것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죠? 검버섯은 의학적인 용어로는 지루각화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피부 노화와 자외선 노출로 인해 피부의 각질세포와 멜라닌 색소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생기는 일종의 양성 종양입니다. 쉽게 말해 피부에 쌓인 세월의 흔적이자 햇빛의 기록인 셈이죠. 만약 이걸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크기가 커지고 색깔은 더 짙어지고 표면은 더 두꺼워집니다. 나중에는 미용적으로 보기 싫은 것은 물론이고 레이저 치료를 해도 제거하기가 훨씬 더 까다로워집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외선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가 햇빛 차단에 크게 신경 쓰지 못했잖아요. 그때 우리 피부가 차곡차곡 저장해둔 자외선 데미지가 나이가 들면서 검버섯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평생 농사일을 하셨거나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으셨던 분들에게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40대 이후부터 슬슬 보이기 시작해서 50대, 60대가 되면 더 뚜렷해집니다. 모양도 아주 다양해요. 밀가루를 뿌린 것처럼 작게 여러 개가 모여있기도 하고 동전만하게 크고 두툼하게 생기기도 합니다. 주로 얼굴, 손등, 팔목, 목, 가슴처럼 햇빛에 자주 노출되는 부위에 생기죠. 제 환자 중 최은희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얼굴에 검버섯이 너무 심해서 우울증까지 겪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사진 찍는 것도 극도로 꺼리셨죠.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모든 검은 점이 다 검버섯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검버섯은 건강에 해롭지 않은 양성 종양이지만 만약 여러분의 피부에 있는 점이 갑자기 커지거나 모양이 불규칙해지거나 색깔이 여러 가지로 변하거나 가렵거나 피가 나거나 진물이 난다면 이것은 단순한 검버섯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악성 흑색종과 같은 피부암의 신호일 수 있으니 절대로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간혹 검버섯을 간반, 리버스파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간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특히 간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피부 노화가 빨리 오면서 검버섯이 더 잘생길 수는 있다는 연구 결과도 일부 있습니다. 또한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중에 검버섯이 많은 분들은 자녀에게도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호르몬 변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기를 거치면서 피부 변화와 함께 검버섯이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피부과에서 검버섯 하나 제거하는데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합니다. 얼굴에 10개만 있어도 50만원에서 100만원이죠. 게다가 한 번으로 안 끝나고 여러 번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총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납니다. 부담이 만만치 않죠. 자, 이제 검버섯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아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집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검버섯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레몬 꿀팩입니다. 단, 주의가 필수입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와 구연산이 풍부해서 멜라닌 색소를 옅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이자 항염, 항균 효과가 있어 피부를 진정시키고 건강하게 가꿔주죠. 만드는 법은 이렇습니다. 신선한 레몬 반 개의 즙을 짜고 꿀 1티스푼과 섞습니다. 밀가루를 조금씩 넣어가며 걸쭉한 농도로 만드세요.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팔 안쪽이나 귀 뒤쪽처럼 민감하지 않은 부위의 소량을 먼저 발라 10분 정도 두어 패치 테스트를 꼭 해보세요. 따갑거나 붉어지는 등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레몬은 산도가 높아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괜찮다면 저녁 세안 후 검버섯 부위에 팩을 얇게 펴 바릅니다. 10분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미온수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일주일에 1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하시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 낮에 하시면 안 됩니다. 레몬 성분은 햇빛과 만나면 오히려 피부를 더 검게 만들거나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저녁에만 하세요. 팩을 한 다음 날 아침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따끔거릴 수 있으나 심하게 화끈거리거나 아프면 즉시 씻어내세요. 그리고 이 방법은 새로 생긴 옅은 검버섯에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효과는 개인차가 큽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며 모든 사람에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 환자 중 김지영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원장님, 이런 걸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하고 물으셨죠. 제가 패치 테스트와 주의사항을 신신당부하며 꾸준히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3달 정도 꾸준히 하시고는 원장님 말씀대로 했더니 신경 쓰이던 옅은 점들이 좀 옅어진 것 같아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깊고 오래된 점들까지 다 없애지는 못했지만요. 두 번째 비법은 녹두팩입니다. 순하고 효과적인 전통 미용법이죠. 녹두는 예로부터 피부를 맑게 하고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녹두 속 사포닌 성분이 피부 노폐물 제거와 미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도 생전에 녹두 가루 세안을 즐겨 하셨는데 연세에 비해 피부가 참 고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만드는 법은 이렇습니다. 녹두 가루 2~3숟가락을 준비합니다. 미지근한 우유나 물을 조금씩 넣어가며 걸쭉하게 갭니다. 꿀 1티스푼을 섞어주면 보습 효과가 더해집니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역시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녁 세안 후 얼굴이나 검버섯 부위에 바릅니다. 15분 정도 후에 미온수로 씻어냅니다. 일주일에 2, 3번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녹두 알갱이를 사서 직접 믹서에 곱게 갈아 쓰시면 더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유 대신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바나나 껍질 마사지입니다. 가장 간편하고 경제적인 방법이죠. 이건 정말 제가 환자분들께 알려드리고 나서 이렇게 쉬운데 효과가 있네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던 방법입니다. 왜 바나나 껍질일까요? 바나나 껍질 안쪽의 하얀 부분에는 비타민 A, B, C, 이와 같은 항산화 성분과 루테인,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피부 노화를 늦추고 멜라닌 색소를 옅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약한 산 성분이 각질 제거 효과도 줄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바나나를 맛있게 드시고 껍질은 버리지 마세요. 껍질 안쪽의 하얀 부분으로 검버섯이 있는 부위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510분 정도 문질러줍니다.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그대로 1015분 정도 두었다가 미온수로 헹궈냅니다. 매일 저녁 세안 후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팁을 알려드릴게요. 약간 검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 너무 덜 익지도 너무 무르지도 않은 바나나 껍질이 가장 좋습니다. 한번 사용한 껍질은 재사용하지 마세요. 마사지 후 끈적임이 남을 수 있으니 물로 잘 헹궈주세요. 효과를 높이는 비법이 있습니다. 마사지 후 물로 헹궈내고 물기를 닦은 뒤 올리브 오일 한두 방울을 검버섯 부위에 톡톡 두드려 흡수시켜주면 보습과 항산화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대체제로는 파인애플 껍질 안쪽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산도가 훨씬 높으므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반드시 짧게 3에서 5분 패치 테스트를 해보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박민준 어르신은 처음엔 에이, 원장님도 참 바나나 껍질로 검버섯이 없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따님께서 매일 저녁 TV 보실 때마다 옆에서 직접 해드렸는데 2달쯤 지나니 손등의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지셨다며 신기해하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저녁 직접 바나나를 챙겨 드시고 껍질 마사지를 하는 게 일과가 되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집에서 해볼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검버섯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속부터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먹는 것과 바르는 것, 이 2가지 핵심 기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검버섯 막는 식습관과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제가 5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보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유난히 나이에 비해 검버섯이 적고 피부가 맑은 분들은 공통적으로 특정 음식을 꾸준히 드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첫째, 시금치입니다. 피부 비타민이라 불리는 비타민 A, C, E와 철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엽록소는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섭취법은 일주일에 2, 3번 살짝 데쳐서 30초 이내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샐러드로 드세요.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드시면 비타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둘째, 당근입니다. 베타카로틴의 왕이죠.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피부 재생을 돕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섭취법은 하루 작은 당근 반개 정도,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거나 생으로 드실 때는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껍질째 깨끗이 씻어 드시는 것이 영양면에서 더 좋습니다. 사과와 함께 주스로 갈아 마셔도 좋습니다. 셋째, 호두 같은 견과류입니다.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과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피부 염증을 줄이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피부 노화를 늦춰줍니다. 섭취법은 하루 6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 주의하세요. 아침 공복이나 식전에 드시는 것이 흡수에 좋습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추가 팁을 드리자면 토마토, 블루베리, 연어, 녹차 등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즉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설탕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 있으니 가급적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선희님은 검버섯이 꽤 있으셨는데 레몬 꿀팩을 꾸준히 하시면서 제가 알려드린 식단, 특히 당근, 호두를 열심히 챙겨 드셨습니다. 6개월 후 병원에 오셨는데 팩만 했을 때보다 검버섯이 옅어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역시 속과 겉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철저한 보습과 자외선 차단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보습과 자외선 차단.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보습,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 피부는 자연스럽게 건조해집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미세한 틈이 생기며 이 틈으로 외부 자극물질이 침투하거나 수분이 쉽게 증발합니다. 이는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고 멜라닌 생성을 자극하여 검버섯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안 후 3분 이내, 즉 골든타임 안에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세안 후 물기를 수건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려 제거하고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즉시 보습제를 발라야 수분을 피부에 가둘 수 있습니다. 둘째, 보습제 선택은 비싼 제품일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피부에 잘 맞는 순한 성분의 보습제를 선택하세요. 건조함이 심하다면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등이 함유된 제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올리브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 등을 한두 방울 덧발라주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저녁 집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바세린을 소량 얇게 덧발라주면 밤새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지성 피부는 모공을 막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외선 차단, 왜 필수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외선은 검버섯의 주범입니다. 피부는 자외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과도해지면 검버섯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버섯을 예방하고 악화를 막으려면 자외선 차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올바른 자외선 차단법입니다. 첫째, 매일 사계절 내내 발라야 합니다. 맑은 날, 흐린 날, 비 오는 날, 심지어 실내에 있을 때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겨울철에도 자외선은 강합니다. 둘째, SPF 30 이상, PA+++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세요. 브로드 스펙트럼, 광범위 차단이라고 표시된 제품이 좋습니다. 셋째, 충분한 양을 발라야 합니다. 얼굴 기준으로 500원 동전 크기 또는 손가락 2마디 정도의 양을 꼼꼼히 펴 발라야 합니다. 너무 적게 바르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넷째, 덧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땀을 흘리거나 외부 활동이 길어질 경우 2~3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얼굴 외 부위도 잊지 마세요. 목, 귀, 손등처럼 노출되는 부위는 반드시 함께 발라주어야 합니다. 특히 손등은 노화가 빨리 오는 부위입니다. 여섯째, 물리적 차단을 병행하세요. 모자, 양산, 선글라스, 긴 소매옷 등을 활용하여 자외선을 이중으로 차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선크림 종류는 크게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무기자차와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유기자차가 있습니다. 피부 타입에 맞춰 선택하되 민감성 피부라면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효과를 높이는 순서가 있습니다. 만약 비타민C 세럼 크림을 사용하신다면 세안 보습제 비타민C 제품 자외선 차단제 순서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효과와 미백 효과로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각 제품의 흡수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피부겉과 속을 모두 관리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비결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부 건강을 넘어 우리의 뇌 건강까지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바로 손 운동입니다.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신경말단이 모여 있어 뇌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을 자주 움직이면 뇌가 활성화되고 동시에 손끝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혈액순환 개선이 피부에 왜 좋을까요? 혈액은 피부세포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피부톤이 맑아지고 피부 재생 능력이 향상되어 검버섯과 같은 노화 현상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에 88세이신 최태환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가 알려드린 손 운동을 10분씩 꾸준히 하셨는데 놀랍게도 기억력 검사에서 70대 초반 수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연세에 비해 검버섯도 훨씬 적으셨고요. 손 운동이 뇌와 피부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 해보세요. 간단한 손 운동 3가지입니다. 첫째, 손가락 끝 맞닿기입니다. 엄지손가락 끝과 나머지 4손가락 끝을 하나씩 차례대로 맞닿게 합니다. 약간의 힘을 주어 꾹 눌러줍니다. 각 손가락마다 10회씩 반복합니다.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속도를 높여보세요. 둘째, 손바닥 비벼 열 내기입니다. 양 손바닥을 빠르게 비벼서 열을 냅니다. 손바닥이 따뜻해지면 잠시 눈이나 얼굴 또는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지그시 대줍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손깍지 끼고 손목 돌리기입니다. 양손을 깍지 끼고 손목을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씩 돌려줍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에도 좋습니다. 언제, 얼마나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저녁에 TV 보면서 5분 10분 정도만 꾸준히 해주세요. 팁을 드리자면 손 운동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손을 씻고 핸드크림이나 보습제를 발라주면 손등 검버섯 관리에도 좋습니다. 일석이조 효과죠. 이 손 운동은 손가락 관절염 예방 및 완화, 인지 기능 향상 및 치매 예방, 스트레스 해소 및 심신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진료 시작 전에 이 손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75세인 지금도 비교적 건강한 기억력과 깨끗한 손등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검버섯에서 벗어나 더 건강하고 젊게 살기 위한 4가지 중요한 기둥에 대해 배웠습니다. 첫째, 검버섯 제대로 알기. 단순한 점이 아님을 인지하고 의심스러운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둘째, 안전한 홈케어, 레몬 꿀팩, 녹두팩, 바나나 껍질 마사지 등 천연팩 활용 시 패치 테스트와 주의사항, 특히 자외선 차단을 꼭 지키면서 꾸준히 관리하기. 효과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 갖기. 셋째, 근본적인 예방, 시금치, 당근, 호두 등 항산화 식품 섭취,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무엇보다 철저한 보습과 자외선 차단 생활화하기. 3분 보습 법칙, 매일 자외선 차단제. 넷째, 건강 시너지, 뇌 건강과 피부 건강을 함께 지키는 손 운동 꾸준히 실천하기. 이 4가지를 기억하시고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 한두 달 안에 옅어지는 검버섯과 함께 더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제가 50년간 진료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어 드렸습니다. 어쩌면 병원에서는 시간상 혹은 여러 이유로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단하고 돈이 들지 않아서 어쩌면 병원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도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복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기에 오늘 이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부디 오늘 배운 내용들을 흘려듣지 마시고 오늘부터 딱 한 가지라도 좋으니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젊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 어떤 점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또는 어떤 방법을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질문을 남겨주세요. 저도 틈틈이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무릎 통증, 허리 통증을 집에서 확실하게 잡는 특급 비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앞으로도 저희 지혜의 샘빛 채널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빛나는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저 박진수가 앞으로도 좋은 의학 정보로 꾸준히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